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들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4년차 정도면 제 주변을 보면 시어머니와 사이 좋은 집들이 많던데요. 저는 저희 시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소름 돋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집에 있어도 가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그럼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부터 그놈의 순서 하면서 제가 아이를 늦게 갖길 원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10살이나 많은데 아직 아이가 없으세요. 손윗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보다 2살이나 더 많으신 연상이시고요. 그런데 저희 시댁이 좀 가부장적이고 고리타분한 집안이라 그런지 동생인 저희가 먼저 아이를 가지면 순리를 어긋나는 일이라며 저희에게 시조카 생기기 전까지 무조건 피임하라며 낯뜨거운 말씀을 상견례 때 하시더라고요. 경악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그게 무슨 결례되는 이야기냐며 따졌고 그 바람에 양가간 다툼이 생겨 파혼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미 식장도 다 예약하고 청첩장도 다 뿌린 마당에 파혼이나 결혼식을 미룰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고 저희 친정 아빠가 나서서 저에게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 절대로 주지 말라는 약속받고 식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해요. 저도 30이 넘었기 때문에 어서 아이를 갖고 싶었고 결혼하자마자 엽산 먹으면서 임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제가 당연히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임신 준비해요. 갖게 되면 무조건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너무 서운해는 마세요. 아직 젊은데 뭘 벌써 임신을 하고 그러냐? 네 형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네 생각해서 아이 늦게 가지라고 하는 거야. 여행도 다니고 할 거 더 한 뒤에 아이 가져라. 네 형님보다 늦게 가지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응? 어머님,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어머님도 포기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결혼했으면 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저희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싫다면야 어쩔 수 없긴 한데 나는 말했다. 순서를 지켜야지만 1,000만 원을 줄 거야. 네 산후 조리비도 내줄 거고. 어머님. 어머님께 돈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형님보다 먼저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것도 안 주실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당연하게 받고 싶단 이야기가 아니라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도 좀 서운하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나 제 할 말 다 하고 그러니? 좌우지간 도리와 순서를 지켜야 하는 법이야. 우리 집안은 상놈의 집안이 아니란 말이다. 대대로 순리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첫 아들 손주한테 양산에 있는 땅이랑 산 물려주는 건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법칙이다. 그걸 어기면 나도 우리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고 너한테도 실망할 게다.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니 그리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는 거면 형님네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저희 보고 기다리라고만. 그러자 시어머니가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내가 난임병원 등록해준다고 해도 안 가더라. 그럼 니들이 책임지고 아주버님네 설득해서 병원 다니게 해라. 아무튼 너희가 먼저 임신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외면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을 때 일어난 대화라 더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좋아 내가 한 결혼이고 내가 정한 가족 계획이 다 있는데 어째서 이 집안의 규율대로 아이도 못 갖는 거지? 하는 생각에 서러워졌고 그 바람에 남편만 잡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 것에 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 아이 생기는 대로 낳으면 되지. 우리 엄마 말을 뭘 신경 써.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형님보다 먼저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비도 안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조부모 사랑도 못 받고 자랄 거 아니야. 우리 아이 축복받으며 태어나야지. 그게 뭐야?
낳으면 다 예뻐하시게 되어 있어. 우리 집이 좀 그래. 조상 대대로 장손주한테만 무슨 산을 준다 어쩐다 그런 게 있긴 한데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나 돼? 그리고 우리 형은 거의 딩크야. 아이 안 들어서니까 그냥 포기하셨다고. 그래서 병원도 안 다니시는 거야. 설득해봤자 소용없어. 여보도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자기가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은근히 마음 한구석이 내내 불편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친구들은 아이 돌잔치를 하거나 하나둘 임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왠지 저도 모르게 조급해졌고 또 아이도 낳고 싶은 열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반찬이랑 손만두를 주시러 오신다더군요. 원래는 그런 음식 잘 안 해주시는 분인데 웬일로 오신다고 하셔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펼치신 가방 내용물을 보니 반찬은 없고 만두도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두 쏙밖에 없더라고요. 응, 너랑 만두 빚으면서 얘기나 좀 하려고 만두 쏙만 가져왔지. 집에 밀가루 있지? 네? 아, 네, 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두를 빚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만두 빚으시는 내내 또 아이 늦게 가지라는 말을 하시길래 너무 짜증이 나던 차였습니다. 그때 만두를 찌려고 냄비를 꺼냈는데 보니까 면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이건 면보가 꼭 있어야 한다며 저보고 밖에 나가서 사오라고 하시기에 알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면보 파는 곳이 별로 없어서 밖에서 30분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어머님이 이미 만두를 찌셨더라고요. 어머님, 면보 없이 찌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벌써 찌셨어요? 응, 내가 면보를 챙겨와 놓고 까먹었나 보더라고. 가방 안에 있더라. 너만 괜히 고생시켰어. 어머, 어머님, 그럼 전화를 하시죠. 깜빡했다. 그렇게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무튼 어머님과 만두를 만들었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만두국을 해서 먹고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씻고 자려고 서랍장을 여는데 이상하게 제 속옷 정리한 게 흐트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속옷을 색깔별로 그리고 기능성 소재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뒤죽박죽 엉켜 있어서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이 내 속옷 정리했어? 아니,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생각하던 찰나 오늘 집에 어머님만 두고 30분 정도 외출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 작은 아들네 어떻게 정리하고 사나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찝찝함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그렇더군요. 그렇게 씻고 잠을 청하는데 남편이 제 속옷을 좀 들춰보더니 이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빨간 실 같은 걸 쭉 들어 올리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붙어있지? 하며 떼어내는데 보니까 제 팬티에 아예 꿰매져 붙어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순간 침대에서 내려와 속옷 정리함을 뒤져보는데 제가 자주 입어서 조금 해져 있는 것들마다 다 빨간 실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속옷의 3분의 1 정도? 보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지? 설마 어머님이 그랬다면 왜 이렇게 한 거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에이, 그냥 다른 빨간 옷이랑 같이 세탁하다가 올이 붙었나 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가? 아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면서 그 기분 나쁜 빨간 실을 다 쪽가위로 끊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의심되긴 했지만 뭐하러 속옷마다 빨간 실을 달아 놓겠냐고요. 물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뒤 남편이랑 떡볶이를 해먹는다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남편이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다가 어? 하는 소리를 내더군요. 이게 뭐지? 여보, 찬장에 왜 이런 걸 두었어? 하고 그 물건을 가져와 보여주는데 저는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가락만한 사람 인형 같은 게 빨간 실로 칭칭 동여매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이게 뭐냐며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새 아파트라 그 전에 누가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엌 쪽은 누가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름 끼치는 인형이 찬장, 그것도 구석에 떡하니 있다니 너무 놀랍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번에 제가 집 비울 때 어머님이 한 집 같아서 제가 남편 시켜 전화 걸어보게 했습니다. 남편이 담담히 통화를 하더니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모른다고만 하신다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긴 했죠. 그 인형은 남편이 혹시 몰라 가지고 있으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나빠서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 볼 때마다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심증뿐이니 대놓고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몇 주 뒤 시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 생일이기도 하고 남편도 승진해서 축하 파티 열어주신다고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또 자꾸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케이크에 초를 안 가져왔다며 저보고 가져오라고 하시질 않나? 배가 아픈데 소화제 좀 사와 달라고 하시질 않나? 그런 부탁을 남편 아닌 저에게 콕 집어 사와 달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가겠다며 일어나도 너는 할 거 있어. 이따가 식탁 좀 같이 옮기자. 하시며 남편은 힘쓰는 일 해야 한다며 기어코 저를 밖으로 내보내시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2번이나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파티를 하고 시부모님 배웅까지 한 후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 속옷까지 뒤졌는데 역시 별 다른 거 없었고요. 제가 예민해졌구나 싶어서 고개를 흔들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드디어 제가 임신을 했어요. 입맛도 없고 자꾸 눈물도 나고 생리전 증후군이랑 비슷하면서 몸이 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길래 임신 테스트기 사서 해봤는데 2줄이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일단 친정에 알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뛸 듯이 기뻐했고요. 다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실 알리면 100%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먼저 말해놨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행복해 하기만 하고 건강하게 태교 잘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괜한 걱정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 이러더군요. 정말로 시어머니께 뭐라고 잘 단돌이 해놨는지 시어머니가 웬일로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뻐하는 기색은 없으셨지만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지우라 어쩌라 하실까봐 꽤 긴장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어느 정도 포기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몸보신 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음식을 갖고 저희 집에 오신다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요가 강사로 프리랜서를 뛰느라 불규칙하게 외출하거든요. 강아지가 노견이라 걱정이 되어서 새로 홈 CCTV를 달았어요. 거실이랑 저희 강아지가 자주 가는 드레스룸 총 2군데 달아놨고 인테리어 해치는 거 싫어서 하얀색으로 골라 달았더니 처음에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얘기를 해야 방범 카메라가 있구나 아시는 정도?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 CCTV 있는 거 모르셨고요. 저번까지는 없기도 했을 뿐더러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요가센터에 가봐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빈집에 좀 계시라고 안내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이미 가시고 없더라고요. 전화해보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버스 타고 가셨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어머님이 잘 정리해놓으신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까 율무 팥죽이랑 율무 밥이랑 또 무슨 샐러드 같은 것도 있었는데 한약재 같은 게 뿌려져 있는 토핑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몸에 좋은 거다. 상하기 전에 잘 챙겨 먹어라. 하시며 급히 끊으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율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약 냄새 나는 쌍화탕도 잘 안 먹는 입맛이라 별로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줬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그날부터 설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다녀왔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평생 문제없던 혈압이 엄청 내려가 있다면서 약을 지어왔더라고요. 그냥 승진하고 나서 일하느라 바빠졌기에 생긴 단순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오셨다 간 이후로 매일 카톡이랑 전화를 하시며 저보고 그 음식 잘 먹었냐고 계속 물으시더군요. 솔직히 남편한테 줬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그냥 잘 먹었다고만 말씀드리니 몸은 괜찮냐 물으시는데 제가 임신해서 몸이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꼭 떠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사람이 느껴지는 본능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아이 둘 있는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음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얘, 임신하면 율무 절대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몰라? 아니, 너희 시어머님도 아실 텐데? 율무?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인터넷 쳐봐. 금기사항이야. 흔하지도 않은 율무로 음식을 해다 주시는 게 이상하다 했어. 어머님 너 유산하라고 일부러 주신 거 아니야? 너 형님보다 애 빨리 가지지 말라고 노심초사 하셨다면서. 예, 설마. 친구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CCTV를 확인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왔다 가신 날이요. 보니까 제가 나가고 얼마 안 있다 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오시자마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시더니 부엌으로 가서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시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거실이며 부엌이며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살피시는 게 보였습니다. 부엌 쪽은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칼집이랑 밥솥 있는 쪽을 막 살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방 쪽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이후로는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안방 쪽에 한참 들어가 계시더니 20분쯤 뒤에야 나오셨고 옷을 탁탁 턴 다음 현관을 열어 나가시더군요. CCTV 확인하자마자 바로 어머님이 살펴보신 부엌 쪽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칼집 밑에 무슨 부적이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던져버렸고 밥솥 쪽도 살펴보니 그 밑에 저번에 봤던 그 손가락만한 인형이 또 빨간 실로 동여매진 채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 울고불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본인도 경악하면서 자기가 알아보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저녁에 들어온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사과할 거라고 하길래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 말하는 남편의 놀라운 말. 엄마가 친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오신 모양이야. 우리 애기 떨어지라고 글쎄.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괜찮아? 너 충격받을까봐 더 얘기 못하겠어. 뭔데?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주저주저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 나서 사실은 엄청 노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제겐 말하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이건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면서 무조건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난리를 치시는 걸 남편이 화를 내며 뭐라고 했고 기가 죽으신 어머님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이가 떨어지게 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친한 무당에게 찾아가 제 뱃속에 아이가 없어지도록 부적이랑 인형 같은 걸 받아와 저희 집에 갖다 놓으신 거라고.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안 놓여서 임신했을 때 먹으면 유산한다는 율무랑 한약재 같은 걸 어디서 불법으로 가져오셔서는 저 주신답시고 음식에 넣은 겁니다. 그 재료는 알고 보니 출처 불분명한 약재였고 장기적으로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재료였다네요. 남편이 설사했던 것도 그 이유였고요. 그리고 제 속옷에 붙어있던 빨간 실이랑 찬장에 있던 인형 역시 그것도 시어머니가 한 짓이랍니다. 그렇게 하면 임신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저번에 저 만두 때문에 면보 사러 갔을 때 그렇게 다 달아 놓으신 거라고.
얘기 듣자마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열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사실은 저희 친정에게도 알려져서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청 따지셨습니다. 양가 간 큰 싸움이 되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하러 오신다더니 결국 안 오셨어요. 사실은 저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요. 너무 어이없고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어머님이랑 대면하기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긴 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대판 싸웠고 결국 연 끊고 살기로 얘기가 됐답니다. 아이 낳아도 절대로 안 보여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와버렸대요, 남편이. 남편도 그런 어머니에게 너무 질리기도 했고 저한테 무지 미안해 했거든요. 시아주버님네도 뒤늦게 사실 알고 찾아와 본인들 때문에 되려 저만 피해봤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이 포기한 거 시어머님이 아시면 뒤로 넘어가실 것 같아서 말 못했는데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겠어요. 그런 못된 맘을 먹은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주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잘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선 다시 저에게 사과하겠다는 빌미로 슬금슬금 연락하려 하시고 남편에게도 용서해달라 하셨다네요.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이 칼같이 쳐내 절대로 못 본다고 큰소리 쳤더니 시어머니가 엉엉 우셨다더군요. 나중에 형님에게 듣게 된 사실로는 시어머니가 제 속옷도 하나 훔쳐다가 형님 옷장에 넣으셨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임신복이 형님에게 갈 거라나 뭐라나. 진짜 소름 끼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는 지금쯤 후회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아들 얼굴을 보면 시어머니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6살 된 딸 키우며 아둥바둥 일하지만 행복한 워킹맘입니다. 저는 아이 하나만 외동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아이 가졌을 때부터 임신성 당뇨로 고생 꽤나 했었고 아이 낳고 난 이후에도 아이가 좀 아파서 병원 들락날락 거리느라 꽤나 고생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병원 다니며 케어하고 몇 년을 아이에게 희생하며 정성 쏟아부었더니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건강해서 유치원도 잘 다닙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잃어버렸던 제 시간을 다시 찾았고 시어머니로부터 받던 구박에도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사실 아이 낳기 전까지 모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휴직계를 냈고 그렇게 조금 쉬다가 다시 복귀할 줄 알았는데 아이 건강 문제 때문에 휴직이 길어져 결국 퇴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월 세후 400 정도 버는 공무원이고요. 저랑 같이 벌었을 때는 부부 월 수익이 월 1000 정도 될 때라 예전에 비해 많이 쪼들리게 살게 되더라고요. 저라고 일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아이 병원비에 생활비에 월 400 정도로는 솔직히 부족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알뜰살뜰히 잘 사는 집들도 많겠지만 저희는 앞서 썼다시피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 저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입니다. 멀리 살아 아이 케어에 도움을 주지 못하신다며 남들은 친정엄마가 딸 자식 손주도 봐주고 그런다던데 저희는 여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혼자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케어하고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가 늘 마음속에 부채의식 같은 걸 갖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공무원 출신 부부셔서 연금이 한 달에 500 정도는 나오시는데 제가 회사 관두고 나서 그중 200만 원 정도는 뚝 떼어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엔 제 양심에 찔렸지만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그래서 친정 덕분에 어느 정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과수원을 하고 계셨고 연말마다 과일이며 채소 판돈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익은 보시지만 아시다시피 농사하면서 들어갈 돈도 많고 해서 저희가 간간히 용돈 겸 목돈을 드리던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정은 퍼주고 시댁은 저희가 드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친정이 더 안정되게 잘 사는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아버님이 돈 계산을 잘못하셔서 급하게 외상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친정에서 받은 돈 200만 원을 덥석 시댁에 보내드려야 하는 일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친정에서 시댁을 도와주게 되는 꼴이잖아요. 시댁에서도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저에게 따로 언질해서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은 저희에게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되려 베풀어 주시진 않더라고요. 뭐 다 내 맘 같지 않은 게 사람이고 시댁이 친정보다 못 사는 걸 모르고 한 결혼도 아니기에 크게 신경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도 그 부분은 너그럽게 봐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 점점 정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제가 퇴사하고 한 2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아파서 그런 건 이해를 한다마는 젊은 애가 벌써부터 백수로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어머님, 저도 일하고 싶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이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아직 몸도 약해서 어린이집도 못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시작하나요? 아이 좀 더 크고 안정되면 다시 일 나갈 거예요. 전 회사에서도 툭하면 저 부르고 있고요. 그건 그렇다만 어떻게 아범 혼자 일하게 냅두니? 다달이 아파트 대출금도 몇십씩 나간다며. 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슬슬 일 다녀라. 어머님, 우리 지은이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해요. 저희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친정에서도 조금 도와주셔서 그나마 숨통 트이기도. 그놈의 친정. 너 시댁이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니? 그래, 너희 친정 다달이 연금 몇백씩 나오는 잘 사는 집인 건 알겠는데 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댁 무시하지 마라. 네? 제가 언제 시댁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모를 줄 알고?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시댁에 돈 들인다고 입 대빨 나와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도 없을 뿐더러 기분 나쁘다고 시댁에서 함부로 표정 관리 안 하고 있던 적도 없거든요. 시어머니 그 얘기 듣자마자 속으로 생각했죠. 시댁보다 잘 사는 우리 친정에 열등감 같은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격지심 부리는구나 라고요. 저는 시댁에 돈 들이면서도 유세 한 번 떤 적 없었고 시댁으로부터 뭐 하나 못 받아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가 간의 금전적인 사정을 빤하게 알고 있는데 뒤늦게 불만 가져봐야 뭐 하겠어요. 친정에서도 그런 걸로 개의치 말라고 누누이 교육하셨고요.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게 표현했나요? 어머님, 저희가 매번 성의껏 도와드린 거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시면서 이게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너 친정에서 그러라고 가르쳤다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대사 정말 드라마 말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요새 돈에 쪼달려서 여유가 없으신 건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화를 막 내시기에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티격태격 싸움 아닌 싸움을 했더니 안부 전화 드리기도 싫더라고요. 그전엔 애 핑계대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었는데 이제 그러기도 싫어졌어요.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저희 친정까지 무시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명절에도 쌩하게 구니 시어머니가 더 언짢으셨나 봐요. 저희가 차례 상차림에 장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용돈을 드렸습니다.
원래도 명절에 100만 원 정도씩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구정이랑 추석 때 100씩은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친정에는 이번에 얼마 줬다니? 저가 댁에는 이번에 50만 원 넣어드렸지. 아니, 잘 사는 분들한테 뭐하러 그렇게 많이 넣어드려? 50만 원 없어도 잘만 사시는 분들인데 왜? 어머님, 그래도 시댁에 드린 거에 반토막 내서 드린 거예요. 얼마가 됐든 성의껏 넣어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너 일도 안 하면서 양가에 돈 턱턱 내드리는 게 말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럴 거면 일을 빨리 시작하든가. 우리 아들 혼자 외벌이에서 버는 돈으로 왜 네가 유세를 떠니? 아니 엄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제가 일 못하고 있는 게 저 편하자고 그러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은 아빠 혼자 일하는 게 보기 안쓰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은 아빠 돈으로 시댁이랑 친정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에서 떼어다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지은 아빠 버는 걸로 카드값이랑 보험비나 겨우 내는걸요? 뭐라고? 그럼 우리가 사돈댁 도움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냐? 너야말로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나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 더럽고 안 입고 오면 너도 이래. 일하란 말이야. 애 핑계 그만 대고. 그 말에 남편이 더 화를 내면서 아이가 아파서 와이프가 일 못하는 건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다며 욱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 본인이 나서서 짐 싸더니 저랑 아이 데리고 가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허해져서는 왜 그러냐 하며 말리고 남편은 와이프 볼 면목이 없다면서 화내면서 그렇게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카톡 폭탄이 왔습니다. 제가 남편을 조종해서 착하고 순진한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냈다면서 제가 천하에 죽일년 마냥 몰아붙이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해명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시댁이랑 한 반년 정도 연락 끊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하지 말라고 하길래 저야 나서서 중지할 필요 있나 싶어서 그냥 저도 모른 척 했죠. 그 사이 아이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기관에도 안정적으로 가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레 반나절 시간이 남아 뭔가 할 것을 찾던 중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발자 공백이 살짝 있는데 제가 아이도 있으니 정직원으로는 말고 계약직으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바로 하겠다고 했고 이전 경력이 인정되어 월 700만 원 정도는 수령받을 수 있는 연봉이었어요. 사실 저는 꽤 연봉 높은 개발자였거든요. 아이 때문에 시기상조는 아닐까 싶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빨리 취직해서 저랑 친정 무시하는 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냅다 일했습니다. 아이 기간 가 있을 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재우고도 밤까지 작업해야 했기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제 일 시작하니까 사회에 소속된 느낌도 들고 좋더라고요. 제가 취직했다는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는지 저한테 고생했다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전처럼 연락하며 마음 풀고 지내자 하시더군요. 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에 다시 돈을 되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저 일 관두고 아이 병원비 때문에 쪼달릴 때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되돌려 드렸더니 친정에서는 한사코 거절하시더군요. 그래도 억지로 쥐어드렸어요. 죄송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아이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행복하던 찰나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시어머니가 되려 제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다시 일한다고 하니 전에 모진 소리 하셨던 게 찔리셨나 보기도 했고요. 그래, 다시 일 시작한다면서? 네, 어머님도 원하시던 바죠? 하면서 제가 얄궂게 웃으니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근데 뭐 계약직이라면서
정직원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아들보다 덜 벌겠지. 월 얼마나 버냐? 괜히 일한다고 집만 어질러 놓고 살림도 안 하면서 쥐꼬리만큼 벌 거면 그냥 관두고. 700만 원 정도는 수령해요. 애 아빠보다 2배 조금 덜 버네요. 700? 아니, 정직원도 아니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저 원래 능력 있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공무원 아니라고 절대 인정 안 하셨지만요. 아니, 뭐 그래 말 맞다나 지금 땡겨 받아봤자 평생 밥벌이 하는 공무원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엄마, 대체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어. 지금 아이한테 묶여서 그렇지 몇 년 뒤에는 아주 날아다닐 거라고.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다니? 그리고 많이 벌어봤자지. 철밥통에 퇴직하고 연금 떨어지는 너랑 어디 비교가 된다니? 하시면서 입을 삐쭉 내미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모습 보니 정말 정이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자격지심을 느끼시는 건지, 제가 남편보다 덜 벌면서 시댁에 설설 기어야 분이 풀리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후려치는 화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공무원이 좋긴 좋죠. 저희 친정에서도 지금 연금 받아 여유롭게 사시는 거 보면 저도 그리 느껴요. 그러니 저희 집에도 월 200씩 용돈 턱턱 주셨죠. 제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얼굴이 벌개지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기죽는 게 싫으셨던 건지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며 저를 비하하시느라 늘 저희 남편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걸 내세우셨거든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연금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신 건진 몰라도요. 솔직히 말해 친정부모님이 받은 공무원 연금으로 시댁에서도 몇 번 도움 받으신 거면서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눈치 안 보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게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이어 말했죠. 저희 친정에서도 좋아하세요. 경력 살려 다시 일하는 모습 보기 좋다 하시면서요. 저도 잘 됐죠. 그동안 친정 신세 많이 졌는데 되돌려 드리려고요. 뭐야? 되돌려주긴 뭘 되돌려줘. 그냥 사돈댁에서도 다 살만하니 도와주신 거구만. 저희도 이제 살만하니까요. 받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그래서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데? 라고 노골적으로 액수를 물으시길래 말했습니다. 100만 원씩은 드리려고요. 그래도 제가 워낙 많이 버니까 저축도 할 정도로 많이 남아요. 역시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벌었어야 했나 봐요. 이제 더 이상 변수 없이 저도 일 계속하면서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친정 도움 안 받아도 되고 용돈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니, 뭐라고? 친정에 100만 원씩 드린다고? 그건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머님께도 그동안 100, 200씩 턱턱 드렸잖아요. 저희 친정에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제가 지은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여유도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지은 아빠 버는 돈으로 친정 용돈 드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으로 드리는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제가 딱 부러지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분명 제가 친정에 드리는 돈에 대해 엄청 불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이 있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고 계시는 게 정말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댁에 돈 드릴 때 아무 계산 없이 턱턱 내드렸던 것에 대해 조금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마냥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드린 건 아니고 어쩔 때 보면 저희가 용돈 드리는 입장인데도 시댁보다 덜 먹고 덜 입는 것 같아서 아이러니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받는 것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고 며느리가 아닌 아들만 혼자 뼈 빠지게 돈 버는 게 배알 꼴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에서 주시는 돈은 돈이라고 생각도 안 하신 것 같고요. 아이가 아파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시댁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돈 얘기를 계기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리 분별 잘하고 양가에 돈 드리는 거 생각 잘하고 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친정에 돈 드리는 거 불만스러워는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남편보다 돈 더 버니 아무 말씀 못 하시고 끙끙 앓고 계세요. 저도 시어머니에 대해 이제라도 잘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긴 합니다만 본인도 은연중에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 같아서 사실 실망이에요. 저희 친정에 죄송해서라도 앞으로는 돈 관리 똑바로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받는 것에 혹은 주는 것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방적인 관계는 탈이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오세요.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다.